반갑습니다. 건축 계획을 강의할 김기홍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 계획하고 다음에 이제 구조 부분하고 두 과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져 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강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계획을 갖다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축직 공무원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 했는데, 자, 보통 뭐 일반적인 시험이 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만 또 따로 보는 이 공무원 시험이 또 따로 있고요. 하여튼 뭐 두 가지 다 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갖다 하시고 준비를 갖다 하셔야겠더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 과목 다음에 어느 단원에서 주로 나오고, 다음에 어느 과목에서 어느 단원 어느 과목 부분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갖다 봐야 되고, 최소한 범위나 이러한 기준 정도는 알고 준비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앞에 조금 설명을 갖다 드리고요. 다음에 수업할게요. 자, 우선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 했는데, 그래서 응시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냐면요, 뭐 2015년을 갖다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 이제 시험이 보통 국가직 있고, 다음에 이제 지방직 있고, 다음에 이제 서울시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뭐 군무원도 있고, 다음에 교육청 시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제 요 정도는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직 같은 경우, 다는 제가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같은 경우 8명이 뽑았어요. 8명. 그래서 8명이 뽑았는데 응시자가 얼마냐면요, 1775명이 응시했다. 8명 뽑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1775명이 다 시험을 보느냐? 응시는 그렇게 했지만요, 실제로는 1285명이 시험을 갖다 보는. 그래서 얘는 출원 인원이라 해가지고 원서를 낸 사람이고요. 다음에 실제로 응시 인원은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거의 얼마 정도? 그렇죠? 한 500명 정도는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시율이 한 72.4%. 물론 뭐 2014년 같은 경우는 68%로 훨씬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합격 점수는 보통 한 86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지방별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몇 명이 응시하고 이 자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요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전체 각 지방마다 이게 뭐 전국에 수많은 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응시자도 다 틀리고 이거는 통계를 갖다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뭐 2014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 응시 인원이 66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별로 응시자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75점 정도로 조금 합격률은 합격 점수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국가직은 시험에 어떠한 시로 갖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를 갖다 합격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요. 이쪽을 갖다가 목표로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방직이 목표지 여기서부터 목표를 갖다 두지 말고 출제 경향이 어떠한 시로 나오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잘 봐야 된다. 다음에 이건 이제 9급 얘기하는 거예요. 9급. 다음에 뭐 국가직도 뭐 7급이 있는데, 자, 7급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7급만 준비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냥 갖다가 마음만 9급이 아니라 7급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는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마음만 7급으로 갖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아주 자기가 특별하게 7급만 목표로 하지 않고 이상은 9급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준비 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 7급을 갖다 봐도 내가 안 돼도 일단 9급은 합격해 놓은 상태니까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7급은 이제 시공하고 물리만 더 따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뭐 22명, 2014년 같은 2명, 응시자는 한 934명에서 한 507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한 50 몇 프로 정도에서 66.4% 정도가 점으로 합격했고요.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7명 합격. 다음에 1194명. 다음에 736명이 그래서 원서는 이만큼 냈는데 실제로 시험 본 사람은 736명밖에 안 돼서 한 61.6%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합격 점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뭐 77.5라든가 물론 뭐 그전에는 뭐 82점에서 시험 문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2014년도 서울시 같은 거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오지선당에서 사지선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뭐 7급 같은 거는 또 뭡니까? 7명 모집에 뭐 307명, 뭐 169명 해가지고 각각 점점 이것만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응시할 수 있는 거고 지방은 뭐 지방별로 응시자가 다 틀리니까 안 되고요. 다음 서울시도 다 응시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응시는 다 해요. 그래서 다음에 군무원하고 교육청 같은 거는 이런 건 좀 통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좀 떨어질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 1차로 목표로 갖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2차로 시험 있는 거는 일단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군무원도 시험 보긴 보는데 뭐 좋은 점 나쁜 점은 다 있으니까요. 뭐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대략 이렇게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마다 쭉 찍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같은 경우는 3,000명, 2005년도에는 한 3,000명 정도 응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4년에 비해서 조금 한 100명 정도, 100몇 명 정도 인원이 줄고요. 점점 또 줍니다.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월 시험이 이제 한번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 뭐 22명인가요? 이렇게 합격자가 있었었나 그럴 거예요. 다음에 출제 범위는 이제 구조하고 계획하고 이건 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조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은 그래서 구조와 다음에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요. 일단 구조는 이제 총론에서 이렇게. 다음에 설계 하중에 대해서 나오고요. 설계 하중 이렇게. 설계 하중 이렇게. 그래서 설계 하중이라는 것은 지진이나 풍하중이나 다음에 뭐 적설 하중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나고요. 특히 요새 지진 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기초 구조 이렇게.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다음에 강구조, 철골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강구조 이렇게. 다음에 조적식. 다음에 나무 구조. 다음에 구조 역할 이렇게.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요. 새로운 공법 같은 이제 기타 부분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갖다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구조 역학은 일단 따로 들어간다는 것. 다음에 뭐 이런 건 다 일반적인 단원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요. 요 정도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계획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 시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건축 계획만 하면 되는지 아는데 실제상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계획에도 강론이 보통 뭡니까? 제가 책에 있는 게 한 20 20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총론 주택부터 총론에서부터 주택에서 시작해 가지고 자, 공장 체육관까지가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강론. 그래서 계획 강론. 여기서 이게 거의 반차제잖아요. 그래서 단지 계획 꼭 포함해 가지고 단지 계획 포함해서 나오고 다음에 계획도 뭐가 있냐면요. 계획 원론이 있단 말이에요. 원론 이렇게. 그래서 원론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사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특성화는 제가 뭐 문제 자체를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서양 건축 다 포함해가지고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계획이면은 이것만 나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론만 나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뭐 돼 있냐면요. 건축 설비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건축 복규가 있잖아. 복규. 건축 복규. 다음에 제도도 있고요. 다음에 장애자 시설. 다음에 조형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뭡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자, 물론 고등학교 계획책에도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그랬죠. 이건 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강론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도 필요한 몇 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